안녕하세요, 주플릭스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이코인에서는 라이브니스 검사가 자주 뜨고 있는데요. 채굴자가 사람이 아닌 봇 프로그램으로 채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라이브니스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고 계시고 저도 최근 매일 팝업창으로 검사를 하라고 알림이 뜨고 있는데요. 라이브니스 검사는 몇 번이 나올지, 몇 번을 통과해야 될지 무작위입니다. 여러 번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고요. KYC는 물론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되었고 임시 승인도 아닌 제가 왜 또다시 증빙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에 할게요를 누르며 미루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사하시는 방법은 동영상으로 다음 과정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통해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 하시는 것인데요. 문제는 라이브니스 검사를 진행한 분들 중에서 완전 승인 상태였는데 임시 승인으로 바뀐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임시 승인 상태인 채굴자가 라이브니스를 통해 승인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와 반대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 당황스러운데요. 아무래도 라이브니스가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임시 승인으로 강등당해버린 채굴자분들은 임시 방편으로 채굴 앱 프로필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해외 모더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채굴 앱의 비밀번호야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이니 문제 될 것은 없겠죠. 다만 비밀번호 변경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입해서 채굴 앱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와 지금 문자 인증을 해야 하는 번호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비밀번호 변경 후 다음날 채굴할 때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로그아웃 되었을 때는 휴대폰 번호와 바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나요? 라는 파란색 글씨를 누르고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 후 새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공장처럼 무분별하게 채굴하는 것을 막고 모든 채굴자들이 공평하게 채굴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KYC를 통한 신원 확인, 라이브니스 등이 필수이긴 한데요. 하지만 최근 라이브니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네요. 얼마 전 핵심팀에서는 KYC 승인 건수가 1,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메인넷을 위한 목표치 1,500만 명까지 이제 200만 명만이 남았는데요. 최근 5월 31일 1110만 명 승인 이후 6월, 7월, 그리고 8월 8일까지 일주일, 약 70일 만에 200만 명가량 늘었으니 10월 중에 목표인 1,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KYC 승인과 생태계 앱 숫자는 올해 안에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을 한 채굴자 숫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목표치인 1000만 명에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더라도 8월 8일 이후 멈추어 있는데요. 다른 목표치를 모두 채우더라도 마이그레이션 한 가지가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오픈 메인넷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 반가운 소식으로 미성년자들도 타이머를 멈추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KYC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KYC 승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타이머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KYC 이후 마이그레이션 등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안 하고 계셔서 타이머가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타이머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증상이 있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상합니다. 규모가 작은 알트코인이라면 모를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ETF로 기관, 기업들의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큰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으로 투심이 줄어서 그런지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솔직하게 잡 알트코인, 잡 주식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물 ETF에 꾸준히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현재 법적으로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없지만 간접 투자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각국의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투자를 시작하고 곧 다가올 금리 인하, 미국 대선 등 호재가 많이 있지만 하나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야 나중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최근 58,000달러대에서 6만 달러 위로만 올라가면 대량 매도로 폭락. 이걸 대여섯 번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커플링하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것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핑계로 삼을 만한 뉴스도 없었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걸까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줄어든 거래량을 이용해서 거대한 세력이 더 큰 매집을 하기 위해 가격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고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되었든 특정 가격이 되면 물량 폭탄이 나와서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끝나면 코인의 가격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상승으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내용일 것입니다. 그 상승의 시기가 조만간 올 거라 생각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니 더 기다려 봐야 하겠고요. 최근 알트코인들도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시장 환경을 위해서는 파이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의 상황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주플릭스였습니다.